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강건세 채널입니다. 자, 한국사 채널에 다시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그 고구려 말 수당전쟁하고 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신라 시대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신라왕 계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 왕은 별로 많이 없죠. 고구려나 백제보다. 자, 신라 왕에서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그 내물왕,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정도, 그리고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열왕은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가 왕이 되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늦다고 그랬죠. 내무랑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그 강개토 대왕이 신라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었잖아요. 그때 신라의 왕이 내무랑이었습니다. 내무랑. 그 내무랑은 그 정도 문제만 나옵니다. 신라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그 정도만 나오고, 지증왕이 언제 들어오냐면 6세기 초에 500년대.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3세기 때 200년대 근초고왕이 최전성기였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 그 장수왕 때 5세기 때 그때가 최전성기였는데, 이제 6세기 때 500년대죠. 이 지증왕 때나 돼야 신라는 이제 국호도 신라라고 정식으로 명칭을 정합니다. 그전에는 신라라는 명칭도 없었어요. 또 왕호도 뭐 마리깐, 뭐 차차웅 그런 식으로 부르다가 드디어 왕이라는 호칭을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지증왕 때가 돼야. 이 지증왕 때가 유명한 게 그 이사부로 하여금 그 우상국을 정벌한,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법흥왕 때가 되면은 이제 기틀을 마련합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를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법흥왕 때는 그 불교도 공인하고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죠. 그 고구려 때 업적 나오면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수리망. 그리고 백제 때 업적 나오면 근초고왕. 그리고 그 신라 때 업적 나오면 법흥왕이 많다. 진흥왕도 최전성기 때문에 업적도 많고 영토 확장을 많이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열왕은 김춘추였다. 김춘추가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은 통일을 한다. 그렇게 그 정도 순서입니다. 이 왕 순서는 내무왕,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무열왕, 문무왕. 그리고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겠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좀 유명한 많이 나오는 왕이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이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론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신라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라가 가장 삼국 중에서 느리다고 그랬죠. 이 진안 쪽, 즉 경상도 쪽이죠. 그쪽에서 조그만 나라로 시작했어요. 아주 뭐 박석김이 삼성이 교대로 뭐 왕위를 계승하고, 그 왕호도 그 지증왕 때나 가야 왕호도 왕이라고 명명을 한다. 그전에는 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이 좀 많이 나오죠. 마리간 등으로 불렸죠.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이 나오면 신라다. 그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내무랑 때 이제 처음으로 김씨가 왕위 계승을 하게 됩니다. 박석김 돌아가면서 하다가 김씨가 왕위를 계승을 하고, 이제 왕호도 뭐 마리간으로 통일한다. 이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내무랑 때 중요한 거는 신라 침입한 왜를 광개토 대왕이 원군을 파견해서 물리쳤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증왕. 자, 지증왕이 되면은, 지증왕은 국호를 처음으로 신라라고 명명합니다.
또 왕호도 마리간에서 왕으로. 이제 이때 약간 국가다운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사부가 그 노래도 있죠. 독도노래 땅.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 독도죠. 그 당시는 우상국이라고 불렀죠. 울릉도 독도를 이사부가 정벌을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한국 땅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예, 우경을 장려했다. 우경.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농사 짓는 게 더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문으로 좀 나옵니다. 우경. 이게 선사시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섞여서 나와요. 우경을 장려했다. 왜냐하면 선사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시작되고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가 시작되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리잖아요. 우경. 우경을 장려했다. 우경이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건데 헷갈리게 하려고 그 선사시대 문제 때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우경은 신라 지증왕 때다. 그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그 시장 감독관청이 동시전을 설치를 했다. 동시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대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시장 감독기구가. 그러니까 서라벌. 지금의 경주죠. 수도죠. 거기에 시장 감독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건 지증왕 때다. 뭐 효소왕 때 서시전, 남시전도 설치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최초로 설치되기 때문에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것만 매치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별 이 시장 감독 기관이 있거든요. 아까 지증왕 때 통일신라는 동시전이었다. 그럼 고려 때는 경시서가 생깁니다. 경시서. 그 조선 때는 뭐 유기전인데 이거는 시장 감독 기관이라기보다는 그 조선 유기전 6가지 품목에 대해서 특혜를 줘가지고 그것만 독점적으로 팔 수 있게 했었잖아요. 아주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 시장 감독 기관은 동시전하고 경시서가 많이 납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동시전, 고려 때 경시서다. 그 조선 때는 뭐 유기전이 왜 시장 감독 기구에 넣냐면은 이 유기전 상인들이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전, 그 개인들이 하는 거를 단속하는, 함부로 가령 뭐 유기전에 쌀이 들어가거든요. 이 쌀 파는 이 상인이 가령 돌아다니다가 그 한양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개인적으로 쌀을 파는 사람들을 봤다. 그러면 그거를 단속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게 금난 정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난전을 금하게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난전이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지금으로 보면 시장에서 그 좌판 있죠. 좌판에 깔고 파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감독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기전 상인들이었어요. 그만큼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자, 시대별 시장 감독기관 이거 많이 나옵니다. 통일신라 동시전. 그 시대별로 매치만 시키면 돼요. 통일신라 동시전, 고려시대 경시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법흥왕 때가 오면 중앙 집권체제가 강화가 되죠. 고구려 때는 소수리망. 그렇죠. 그리고 백제 때는 고이왕이, 그리고 신라 때는 법흥왕 때 중앙 집권체제가 강화가 된다. 뭐, 율령을 반포했다는 거는 법이잖아요. 율령이. 법을 반포했다는 거는 어떤 그 국가의 조직을 구체화를 시키는 거냐. 구체화를 시키고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그건 국가다운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했고, 독자적 연호가 이게 이때뿐이에요. 신라는 이때뿐이고, 이제 나중에 그 나당연합군을 결성하면서 이제 당나라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죠. 이 연호가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구려 영락 그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뭐 법흥왕 때 이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를 했고 그 왕권을 강화시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겁니다. 뭐 관등제도 정비했겠죠. 상대 등이 나오면 신라와 관련이 있다. 또 통일신라 시대로 나가면은 또 그 관직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흥왕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금강가야. 김해 지역에 있던 그 금강가야를 병합을 시킵니다. 내무랑 때 광개토대왕이 원군을 파견해가지고 신라 가야 외 연합군을 물리치고 금강가야도 공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쇠퇴를 했다고 그랬죠. 뭐 망한 건 아니고 국력이 쇠퇴를 하면서 이제 다른 연맹이었던 대가야, 고령에 있는 대가야가 그 연맹 맹주가 되죠. 그러니까 금강가야는 쇠퇴한 때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법흥왕 때 병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땅으로 병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 때가 되면 대가야까지 병합을 시키면서 이제 가야가 신라에 편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불교를 공인했다. 불교 공인, 법하고 매치를 새끼세요. 불교 공인했다. 율령, 법,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키세요. 2차돈의 순교라고 그랬죠. 2차돈의 순교. 자, 또 설명을 드립니다. 또 나오죠. 또죠.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진의 순도가 전파. 백제 침유왕 때 동진의 마라난타가 전파. 신라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 불교 공인, 삼국의 불교 공인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최전성기가 다가오죠. 진흥왕 때. 자, 진흥왕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 화랑도. 이 화랑 하면은 신라죠.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사적으로 이 화랑도가 사적 단체였죠. 그 화랑들이 모여가지고 뭐 임신 서기석도 나오는데 뭐 유교 경전을 공부한다거나 또 원강하고 관련있죠. 원강의 세속에 따라서 어떤 그 조직을, 사적인 조직을 갖춰가지고 그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그 설립이 되었던 거죠. 그거를 진흥왕 때가 되면은 이제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해가지고 이 화랑도 출신들의 그 삼국 통일을 하는데 이 화랑도 출신들이 굉장히 그 도움을 주게 되죠. 이 화랑도 출신들이. 자,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는 것은 진흥왕 때다. 이 임신서기석은 이제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그런 걸로 좀 지문으로 나오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라 진흥왕의 가장 큰 업적이 영토 확장이죠. 전성기가 맞았다는 것은 영토를 많이 확장했다는 거죠.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하고 장수왕 때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 그 영토를 최고로 확장을 하죠. 자, 아까 백제 성왕을 얘기를 했죠.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한강을 점령하죠. 한강 하류는 백제가 점령하고 상류는 신라가 점령한다. 그리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키면서 이제 신라 한강 땅을 다 점령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그 고구려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해가지고 막 뭐 마운영비, 황초령비 막 그런 비석도 세우잖아요. 그렇죠. 법흥왕 때 금강가야를 병합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드디어 대가야까지 병합을 하면서 가야 땅을 다 먹습니다. 신라가. 그리고 거칠부로 하여금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을 합니다. 자, 이 국사 편찬 또 나오죠. 국사 편찬. 이 시험 문제가 이런 거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비슷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고구려 이문진의 사기, 백제 고흥의 사기, 신라 거칠부의 국사. 이렇게 매치만 시키시면 돼요. 국사가 뭐고, 서기가 뭐고, 사기가 뭐고, 이런 거를 아실 필요는 없고, 시대별로 이렇게 역사서를 편찬을 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무열왕이 김춘추라고 그랬죠. 김춘추. 그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춘추입니다. 백제를 김춘추 때 멸망을 시키죠. 김춘추가 있을 때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 가면 회공왕이라고 나오거든요. 회공왕. 이제 8세기 후반 때
이 해공왕이 그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가지고 죽어요. 피살자를. 이때 권력 다툼이 심해져가지고 이 해공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신라는 혼돈의 시기가 오죠. 막 왕이 막 수시로 바뀝니다. 서로 수시로 바뀌는데 이 해공왕이 이 무열왕계 김춘추 이 그 왕계의 마지막 그 왕이었어요. 무열왕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상한 막 귀족들끼리 진골 귀족들끼리 성골 귀족들끼리 싸워가면서 왕이 수시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회공왕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드린 거고, 무열왕은 김춘추였다.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무왕이 되면은 통일이 되고 신문왕이 나오는데, 신문왕이 업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신문왕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여가지고 드디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와 마지막 한반도를 두고 마지막 싸움을 하죠. 그 매소성 전투하고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한다.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사정, 이것도 가끔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관리 감찰을 위해서 설치한 외관직이란 거는 그 외부에,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지방에 파견한 외자죠, 외자. 외사정. 관리 감찰을 위한 그 직위입니다, 한마디로. 관직명이죠.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게 지문으로 꽤 나와요. 자, 이게 왜 지문으로 나오느냐. 이거하고 섞여서 또 나오거든요. 자, 통일신라 시대의 감찰기구는 외사정입니다. 지방관리 감찰이고, 발해 때는 감찰기구 중정대, 고려 때는 어사대, 조선 때는 사헌부였다. 이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의 외사정. 그리고 이제 문무왕, 신라하고 연결되는 그 기구 설명할 때 이 외사정 문제가 나오죠. 외사정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 때 지방관리 감찰기구였다. 발해는 중정대라는 데 있었다. 고려는 어사대였다. 조선은 사헌부였다. 감찰기구입니다. 이게 시대별로 또 나오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가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까지 포함한 사국인데 가야는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강력한 왕이 없는 연맹체 사회였죠. 연맹체, 국가라고도 볼 수 없죠. 연맹체들이 소국들이라고 볼 수 있죠. 소국들끼리 모여가지고 연맹체를 이루었었죠. 뭐 금강가야나 대야가야가 전부 다 병합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뭐 신라하고 싸움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군대를 서로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싸우기는 했겠죠. 자, 가야에서는 금강가야하고 대가야만 알면 돼요. 가야 문제에서는 이 금강가야하고 대가야만 알면 된다. 이 금강가야가 전기 가야만, 가야에서 전기에서는 맹주였고, 후기 때는 대가야가 맹주였다. 이 금강가야가 김해 지역, 경남 김해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 지역에 있었다. 고령 지역. 자, 이제 2세기 이후에 이제 낙동강 하류 지역이면 낙동강 하류. 그쪽에서 이제 연맹 왕국으로 발전돼.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왕은 없었어요, 왕. 자, 그 금강가에 유명한 거는 이제 4세기. 그때 광개토대왕이 신라 5만 대군을 파견해가지고 그 가야 백제 외 연합군을 물리치죠. 그때 이제 금강가야를 광개토대왕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쇠퇴가 되죠. 쇠퇴가 돼가지고 대가야가 이제 맹주가 되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은 한나라와 그 진국, 삼한 땅이죠. 진국과 그 중개무역을 했다. 그거하고 좀 헷갈려 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가야 때는 낙랑과 애철을 수출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가야는 아까 누구한테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하고,
그 진흥왕 때는 대가야가 멸망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가야 정치 그 시대 사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왕과 관련된 그 삼국 가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국의 이제 정치 체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 체제도 있고 뭐 문화유산도 있고, 이제 신라 말이 되면은 이제 후삼국이 또 출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진짜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강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